네, 안녕하세요. 준서갑니다. 이 자료 어디서 많이 보셨죠? 과거 백테스팅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율을 확인한 자료죠. 저도 영상에서 이 자료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백테스팅으로 구한 최적 레버리지는 어떤 시장을 어느 기간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 역시 나스닥 지수가 시작된 이후로 리먼이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2009년까지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폭락에서 딱 끊겼죠. 그래서 2배가 3배보다 좋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 2021년까지 구한 자료가 없다는 게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계산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직접 검증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최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이 자료를 사용할 겁니다. 이 자료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상세 설명에 제가 링크 달아 드릴 건데요. 수정 권한 요청하지 마시고 자료 들어가시면은 그 사본 만드는 게 있습니다. 복사본 만드시면 제 권한 없이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1971년부터 2009년까지의 백테스팅을 저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체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긁어서 가져오고 2009년 2월에서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총 456개월짜리 백테스팅이고 보시다시피 2009년 2월 27일에서 끝나죠. 이게 종가입니다. 이게 종가. 이 종가를 그대로 이쪽에다가 옮겨놨어요.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정이 안 됐네요. 2009년 종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 배율을 좀 고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한번 2배로 바꿔볼게요. 자, 바꾸니까 2009년 종가도 4186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것도 2.5로 고치면은 4104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레버리지가 반영된 차트입니다. 3배로 고치면은 이렇게 차트가 또 변하고 1배로 고치면 다시 차트가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1배씩 올려서 종가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종가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4배까지 만들어 놨고요. 레버리지 배율별로 총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것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했는데요. 차트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원작자가 만든 거는 4배를 해도 연평균 수익률 4%를 넘었는데 제가 만든 거에서는 4%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작자랑 제가 기간을 조금 다르게 잡은 것 같아요. 2009년까지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월에서 끊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38년으로 끊으려고 2월로 마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시기가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절정이었거든요. 만약에 기간을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이 정도의 반등이 있는 구간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71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를 잡고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은 보시다시피 2.2배입니다. 이때가 가장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1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은 이렇게 빨간 점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1배, 2배, 3배, 4배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9년까지만 자료가 있어서 너무 아쉬워하시잖아요. 2021년까지의 자료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레버리지 배율 있죠? 이 차트도 잘 작동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배가 되면은 이렇게 변하고 3배가 되면은 우상향이 깨지죠?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2009년에서 2021년으로 늘려서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 구해봤더니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 좀 보이죠. 2배보다 3배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 이상부터는 내가 견뎌야 하는 변동성에 비해서 수익률의 증가폭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여전히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기간 동안 나스닥에서는 2.9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이 아니라 1981년부터 2021년까지 40년 동안의 나스닥의 최적 레버리지 배율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레버리지 배율을 나타내는 빨간 점이 있죠. 이게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 기간을 10년 줄여보니까 최적 레버리지 배율이 2.7배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과거 최적 레버리지 배율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192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3년 동안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레버리지 배율을 고쳐주시면 차트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여기에 최적 레버리지가 3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주장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런 자료를 보시면은 S&P 최적 레버리지가 3배인 걸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든 자료랑 이 자료랑은 차이가 있는 게 기간이 달라요. 이 자료는 1950년부터 2009년까지가 3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자료에서는 1928년부터 2021년까지 93년 동안에서는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이 2.1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 기간이 길다 보니까 대공황을 비롯한 온갖 폭락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S&P도 이렇게 투자 기간을 1981년부터 2021년으로 40년 정도로 줄여보면은 최적의 레버리지 배율은 제가 계산해도 3배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3배가 나오고요. 양쪽이 크게 모양새가 차이가 없죠. 1950년부터 2009년까지 잡으나 1981년부터 2021년까지 잡으나 이 기간 동안에서는 3배가 최적의 레버리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악재가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과한 레버리지는 권하지 않고요. 모든 백테스팅은 과거에 기반해서 그 기간 동안 그 시장이 이 정도의 레버리지까지는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테스팅 자료를 통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저는 여전히 미래 시뮬레이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2.25배 이하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견뎌야 할 고통,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는데 수익률이 증가하는 폭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 줘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차트를 보시면 다들 공통적으로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의 기울기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3으로 가면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에서 1은 잘 올라가죠. 1에서 2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2에서 3은 수익률 증가폭이 완만해집니다. 고통은 더 커지는데 수익률은 그만큼 안 올라온다는 거죠. 물론 연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잘 안 오른다고 해도 더 높은 레버리지를 써서 1%, 2%만이라도 연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게 복리 효과를 만나면 엄청나게 큰 격차를 벌리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높은 레버리지에 관심을 갖겠지만 투자하면서 얻게 되는 그 고통 있죠. 고통에 비해서는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2.25배를 넘는 레버리지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외국산 자료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국내산 자료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연평균 수익률이 둔화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만든 영상에서 보여드린 미래 시뮬레이션에서는 2.25배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높이면 그보다 낮은 레버리지일 때보다 수익을 못 가져가는 확률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기대 수익도 효과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턴에 비해서 리스크가 높아지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과거에는 이랬구나 참고만 해주시고 QLD 투자하시던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PQQQ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리밸런싱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